목격자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21살의 딸. 그런데 실종된 딸의 전화가 무려 11개월 만에 걸려왔습니다. 실제 음성입니다. 買います山根。もしもし、はい、お姉ちゃんだよ。はい、お姉ちゃん。誰ですか？お姉ちゃんだよ。どちら様ですか？ひとみです。は？ 자신을 히토미라고 말하는 의문의 여성. 가족들은 입을 모아 절대 실종된 딸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누구인 걸까요? 왜 이런 전화를 한 걸까요? 오늘 수많은 미스터리를 남긴 한 장기 실종 사건에 대해 파헤쳐보려 합니다. 오컬트 스토리 미스야마 히토미 실종 사건 편입니다. 일본 경시청 홈페이지에 아직 장기 실종자로 올라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름 마스야마 히토미. 실종 당시 나이는 21세. 신장 158cm의 마른 체격으로 양볼에 보조개가 있으며 오른쪽 코 밑에 점이 있습니다. 실종 당시 베네톤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회색 맨투맨과 하의는 곤색 청바지, 그리고 리갈 브랜드의 베이지색과 검정색이 섞인 가죽 신발을 신고 있었죠. 벌써 29년째 흔적조차 없는 여성 히토미 씨입니다. 우선 실종 당일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이 내용에서 뭔가 이상한 게 있는지 함께 찾아봐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1994년 2월 19일 오후 1시 10분 미나미 소우마시 하라마치구의 근무지에서 귀가 도중에 갑자기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당시 한 치과에서 조수 겸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이 치과에서 이제 결혼 준비로 당일날 퇴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퇴직이 아니라 얘기가 됐고 준비된 절차대로 바로 그날 퇴직이었죠. 그래서 원래 일정보다 빠르게 1시 10분에 퇴근을 했던 겁니다. 당시 퇴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약혼자와의 결혼식이 앞으로 3주 뒤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었고요. 당일날 많은 직장 동료들이 축하한다며 꽃다발까지 선물을 해주는 굉장히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승용차를 가지고 집을 향했던 히토미.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차량도 집으로 도착하지 않았고 히토미 또한 어떠한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린 상황이었죠. 차를 가지고 뭔가 머리가 복잡해 어디론가 여행을 가게 된 걸까요? 그런데 다음날 자동차가 발견이 됐습니다. 차종은 스키즈 알토 X의 흑색 차량이었는데요.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치과에서 500m 떨어진 한 마트 뒤편의 주차장에서 주차된 채로 발견되었죠. 경찰 조사 결과 실종 당일이었던 19일 오후 1시 40분 치과에서 인사를 나누고 나온 지 30분 정도가 지난 그 시점부터 바로 그 마트 뒤편 주차장에 쭉 정차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 차량을 그곳에 두고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자발적인 실종이었던 걸까요? 특이점은 이랬습니다. 차량은 외부에서 무언가 다른 흔적, 깼다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발견 당시 차는 그대로 차문이 잠겨있는 상황이었죠. 차 키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럼 차문을 잠그고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하지만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 안에 모든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죠. 보험증도, 도장도, 지갑도, 심지어 약혼 반지를 넣어둔 가방, 그리고 퇴직하며 받았던 직장 동료의 그 꽃다발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냥 이걸 두고 어딜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겠는데요. 당시 2월, 일본은 굉장히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날 그녀의 옷 중에 한 가지도 그대로 남아있었죠. 바로 패딩이었습니다. 패딩도 입지 않은 채 차문을 잠그고 그대로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퇴직을 하고 돌연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한 여성. 그런데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물건들은 그대로 차에 두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한 가지 대전제부터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사건은 자발적으로 가출, 자발적 실종 쪽일까요? 아니면 범죄의 정황이 있는 사건 쪽인 걸까요? 만약 자발적 실종이라면 결혼을 앞두고 뭔가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자체적으로 아예 감춘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분명 여러 가지 생존 신호 같은 것도 보여야 되는데 그 이후에 통신 내역이든 건강 내역이든 어떠한 생존 신호도 현재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요. 물론 그런 거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자신이 계획적인 상태에서 잠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현금을 미리 인출해 놓는다던가 아니면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을 가져가는 게 더 맞는 이야기가 되죠. 하지만 자신의 모든 소지품을 차 안에 두고 사라졌다는 것도 매우 의아한 부분입니다. 그럼 범죄 정황이 있는 사건 쪽이었던 걸까요? 만약 범죄 정황이 있는 사건 쪽이라면 어떤 사건과 관련이 많은 걸까요? 성인 실종에 대한 문제는 아동 실종과는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인이다 보니 자발적으로 저항할 수도 있고 혹은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자신이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범죄 정황이 있는 거라면 그 도착지까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마트 뒤편에서 내리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보는 게 아마 합리적일 겁니다. 하지만 차량에 대한 정황, 흔적들을 판단해 봤을 때 어디에서도 부딪힘의 흔적 같은 것도 없었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자신이 자발적으로 차에 내려서 차문을 잠근 채 그냥 그 이후에 사라져버렸다라는 내용이 되죠. 분석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성인 실종과 관련되어서 범죄 정황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크게 전제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비면식범에 의한 범죄 정황 혹은 알고 있는 면식범에 대한 범죄 정황이죠. 비면식범에 대한 범죄 정황이라면 대표적으로 이런 예시입니다. 차문을 잠그고 나왔는데 어떤 차량이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쳤다. 자신이 그 경찰에 발각이 되면 안 돼서 쓰러진 피해자를 차에 싣고 숨을 거둔 것 같아 어딘가에 유기했다. 뭐 이런 일정인 겁니다. 이러면 아마도 비면식범이 저질렀을 우연한 사고, 그 이후에 살인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만약 면식범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대부분 계획적인 범죄가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귀결되죠. 여러분, 그녀는 3주 뒤에 결혼을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치과 근무를 하며 치과 일정을 소화하는 일정이 원래 보통의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 당일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당일날은 자신이 퇴사하는 날이었죠. 원래 일정보다 일찍 회사를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오후 1시 10분이었죠. 그럼 만약 이걸 누군가 알고 범행을 저지른 거라면 당연히 면식관계로서 그날 회사를 나오는 시간까지 알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아지며 굉장히 최측근일 확률이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 차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과에서 나오고 그리고 500m가 떨어진 마트 뒤까지 갔을 때 운전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만약 제3자, 어떤 범인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분명 사건 발생은 치과에서 나와 차량을 탑승한 그 순간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의 정황이 더 포착이 돼야 됩니다. 차량 내부에 다툼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차량 내부는 깨끗했습니다. 어떠한 다툼의 흔적,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마트까지 운전을 했던 건 히토미 씨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히토미 씨가 범죄 피해에 연루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차량에서 내린 히토미 씨를 사라지게 만든 또 다른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들 그리고 분석을 해본 결과 여러분은 어떤 생각 쪽에 가까우신가요? 비면식범이 갑작스럽게 저지른 범행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최측근이 계획적으로 공격을 가했던 것일까요? 그 이후 통신기록 및 다른 흔적에 대한 것들이 없었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의혹점들입니다. 첫 번째, 약혼이라는 것을 결정한 직후부터 매일 밤 집에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다고 유족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 퇴사를 한 것이었죠. 근데 약혼식을 올리고 난 직후부터
가족과 함께 살던 히토미의 집에 계속 밤마다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그 전화가 실종된 날부턴 아예 걸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사라졌다는 걸 아는 듯이 말이죠. 물론 이 이상한 전화의 주인공은 누군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도로 무슨 내용 때문에 전화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히토미 씨가 이것 때문에 무언가 고통받았다, 고통스러워했다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범죄의 연루를 함부로 확정할 수는 없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약혼을 하고 밤마다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던 그 무렵, 이상하게 히토미 씨 차에 기스가 나거나 아니면 이상한 글씨를 적어놓고 갑니다. 예를 들자면 추녀 이런 글씨였죠. 고의적으로 누군가가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만약 같은 케이스라면 전화로 괴롭히는 사람, 그리고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접촉을 하면서 공격하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실종 직후부턴 아무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와 마찬가지로 실종 직후부턴 이런 기스나 혹은 이런 괴롭힘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죠. 물론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또 있습니다. 히토미 씨에 대한 괴롭힘이었지 히토미 씨 주변에 있는 같은 가족들에 대한 괴롭힘이 아니었다는 것, 그러면 무조건 타겟이 히토미 씨였다는 겁니다.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히토미 씨에게 어떤 감정이 있는 사람이 저질렀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행방불명되기 3주 전이었습니다. 1994년 1월 25일, 바로 히토미가 남긴 메모장이 발견됩니다. 히토미 씨는 평상시에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발견된 차량 내에서 그 수첩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내용들 중에 3주 전의 내용이 무언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1994년 1월 25일 점심시간, 히토미 씨 앞으로 어떤 여성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 전화를 받았을 때 무언가 조금 불편해 보이고 안 좋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주변 지인들이 말을 했죠. 그리고 실종 직후 발견된 수첩에서는 이런 내용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어떤 여성이 전화를 했다 라는 메모입니다. 그 메모엔 OL이라고 적혀있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이게 일본에서 오피스 레이디, 즉 사무직 여성을 일컫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심장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헤어지지 않은 여자가 있는 것 같다. 비교적 냉정하다. 예감이 맞았다. 그 남자, 약혼자는 그런 여자를 모른다고 부정한다. 그냥 믿자라는 메모였죠. 이 메모 내용을 생각해보면 아마 히토미 씨의 약혼자가 어떤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걸 의심하고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물론 남성은 그런 사람 모른다라고 설명해서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럼 실종 당일에는 아무 일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요. 그날도 히토미 씨의 이상한 행동을 본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행복하고 축하받는 날이었습니다. 3주 뒤에는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도 한 젊은 여성이 전화해 히토미 씨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서 전화를 바꿔주었다라고 얘기하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는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약속을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통화 모습 자체가 친한 사람들의 대화가 아니라 뭔가 묘하고 이상한 분위기였다라고 말을 했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약혼한 직후부터 누군가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약혼자에게 어떤 다른 여자가 있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의문의 여성이 집으로 전화를 하고 의문의 여성이 직장까지 전화를 하는 경우, 그리고 실종 당일날도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는 건 무언가 의아합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며 장소를 잡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똑같이 떠오르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바로 그 마트 뒤편 주차장이죠. 범죄 피해를 의심하는 이유, 앞서 설명드렸던 그 음성, 실종 11개월이 지난 1995년 1월 4일 집에 걸려온 그 전화 때문이었습니다.もしもし。はい。お姉ちゃんだよ。はい。お姉ちゃん。
誰ですか？お姉ちゃんだよ。どちら様ですか？ひとみです。は？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자기가 전화를 해서 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시에 새해가 왔기 때문에 나이는 22세인 히토미. 그런데 많은 일본인들은 이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20대의 목소리가 아니다. 목소리가 50대처럼 느껴진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딸의 목소리를 모를 리가 없다. 분명 히토미의 목소리가 아니다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히토미 집 근처의 한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일본 경찰은 신원을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가족의 사정을 아는 분명 누군가의 소행입니다. 실종 전단지를 보고 나서 전화를 한 장난전화였던 걸까요? 아니요, 실종 전단지만 보고 전화를 했다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엔 집에 정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 말이죠. 그럼 좀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히토미 씨 집에 히토미가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히토미 씨 집이 어딘지를 알고 있고, 그 집의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사건 내용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범인은 누구일 것 같으신가요? 한 가지 먼저 이 내용부터 잡아봐야겠습니다. 남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여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난 많은 정황 증거, 그리고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항상 어떤 여성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나이대는 좀 다르죠. 회사에 전화를 했던 사람은 20대, 그리고 지금 앞서 벌려드린 11개월 뒤의 전화, 자신이 히토미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50대 여성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럼 범인이 여러 명이었던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어쩌면 무언가 이상한 혐의점이 있는 듯한 사람인데 절대로 노출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히토미 씨의 약혼남입니다. 이들은 언제부터 만나게 된 걸까요? 확인해본 결과 이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들 사이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가 사건 발생 5개월 전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약혼남의 부모님이 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음식점에 우연히 히토미 씨가 방문을 해 이들은 아주 오랜만에 만나고 서로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전개가 빨랐지요. 실종사건 2주 전이었던 2월 5일 예물 교환까지 마치며 결혼식만 앞둔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약혼까지 한 여성, 결혼 직전에 한 자신의 여성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아마 우리는 다 공통되게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이후 방송된 한 특집 프로그램에서 이 약혼남이 나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녀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대로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이상한 말을 남겼던 것이죠. 또 수첩에 남았던 외도 의심에 대한 메모, 여성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가 범인일 거야 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 쪽에서 분명히 조사를 하고 수사를 했을 상황이니 말이죠. 하지만 저런 말을 왜 남길까에 대한 건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정확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최측근들에게서 나오는 글처럼 외부에 퍼지기 시작했죠. 바로 이런 루머였습니다. 히토미 씨가 실종된 직후 자신이 만났던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 결혼을 해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11개월 뒤에 태어났다라는 말도 많이 있지요. 그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실종 직후에 다시 한 여성을 만나 바로 아이를 가졌다라는 말이 되죠. 만약 이 말이 맞다면 그 전개 순서가 조금 애매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연에 대한 걸 의심하고 있던 히토미, 만약 그때도 만나고 있고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아이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들 사이에서 히토미 씨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그 이후 사람들 사이에선 여러 가지 루머들이 더 나오게 됩니다. 진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도 어떤 얘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에 대한 행위를 직접 저지른 것, 전화를 하거나 차에 낙서하는 행위, 그건 바로 약혼자 남성의 여자친구였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계속적으로 괴롭혀 왔고 그걸 거부하고 막고 있던 히토미. 그런데 그 약혼자의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조직폭력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신들의 힘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자 조직폭력배를 써서 처리를 했다라는 그런 루머들도 돌기 시작하죠. 바로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약혼자는 분명 히토미가 당일 몇 시에 퇴사를 하는지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위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차장 뒤에 호출까지도 쉬웠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맞다면 굉장히 소름 돋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청부살인에 가까운 내용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증거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채 그냥 장기 실종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좀 이상한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그 의문의 목소리. 분명 회사에 걸려왔던 전화는 20대 여성이라고 했는데 집에 걸려온 전화는 50대 여성이다라는 것. 왜 그런 전화를 한 걸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시점은 1월 4일. 1월 3일까지 당시 일본은 설 연휴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설 연휴가 끝나고 그 뒤에 전화를 걸었다라는 얘기인데 왜 굳이 집 근처까지 와서 전화를 했을까라는 의문점이죠. 다시 한번 그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買います山です。もしもし。はい。お姉ちゃんだよ。はい。お姉ちゃん。誰ですか？お姉ちゃんだよ。どちら様ですか？ひとみです。は？ 언니라고 말을 합니다. 소름 돋지 않으시나요? 이 사람 전화해서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대화 같지만 자세하게 들어보면 무언가 집에 대한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자신을 계속 언니다. 상대방이 믿지 않자 자기가 히토미다라고 직접 얘기하는 사람. 언니 관계도 알고 있고 가정관계, 전화번호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 걸까요? 왜 이런 전화를 하게 된 걸까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만약 이 전화가 장난 전화가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게 되면 이런 사건에서 범죄 관련자들이 전화를 할 땐 이런 이유들이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 잘 있어. 살아있는 거야. 아무렇지 않게 있는 거야 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일종의 조작행위입니다. 날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돼. 난 어디서든 잘 살고 있으니까. 수사 안 해도 돼. 방송 나올 필요 없어. 이런 거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대목을 봐도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분명 자신들도 나이와 목소리대가 안 맞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전화를 걸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의심을 하자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진짜 장난 전화라고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2022년 5월 22일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달렸습니다. 이 가게에서 그 약혼남과 약혼남의 아들 그리고 부인을 보았다. 아들이 꽤 컸다라는 내용이었죠. 정말 소문대로 당시에 바로 실종 직후 어떤 여성과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서 바로 아들을 출산한 게 맞다면 물론 범죄 정황에 대한 건 아직 알 수 없지만 도의적으로는 무언가 좀 이상해 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내년 30년이 되게 됩니다. 아직도 가족들은 애타게 찾고 있는 상황이죠.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이 발생되며 쓰나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본인은 쓰나미 이후 실종자가 많이 발생해 DNA 감정으로 유족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계속 정보를 기다리고 있지만 어디에서도 일치하는 DNA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도 가족은 언젠간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차 안에 있었던 그 약혼 반지도 그대로 보관하고 계신다고 하죠. 사람만 사라진 이상한 사건. 여러분은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우연히 혹은 자발적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인 걸까요? 여러분 많은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뒷이야기에서 하나 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이제 사건을 쭉 정리한 거니까 이거를 상황에 대해서만 조금 매치를 좀 시켜보면 이렇게 순서가 돼요. 사건 순서대로 가보면 되게 빠르게 교제하자마자 되게 빠르게 결혼 준비를 하게 돼요. 그 결혼으로 가게 됐죠,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약혼을 하자마자 이상한 의문의 전화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추녀 이런 글씨를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일본에서 저도 댓글들을 좀 봤는데 그게 여자가 여자한테 많이 좀 일부러 쓰는 약간 모욕적인 말인가 봐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쓴 것 같지 않고 여자가 여자한테 쓰는 그런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래서 차에다가 그런 걸 했다라는 거, 공통적으로 그렇게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되면 한 여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실종 직후부터는 아예 그 사람이 사라진 거니까 일단 그 사람 하나 놓고 그 이제 뒤로 가게 되면 이제 퇴사 날이 된 거죠. 이제 그 뒤에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축하를 받고 1시 10분에 나왔어요. 꽃다발도 들고 이제 차에 타면서 패딩도 벗고 그리고 안에 탔는데 그 뒤에 어딘가로 집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마트 뒤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를 왜 갔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들지만 앞선 내용의 정황상 보게 되면 한 젊은 여자가 전화를 해서 어디 뭐 얘기를 했고 약간 저 시계를 보면서 약속을 잡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정황상 집에 바로 가지 않고 어딘가를 들렸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요게 매치가 되면 그 마트 큰 뒤편 주차장에 뭐 만나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우리가 좀 상상을 좀 해봐야 되는 건데 차를 주차하고 나서 자기가 운전을 하고 갔죠. 누가 개입한 게 아닌 이상 주차하고 나서 내리잖아요. 밖에서 대화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마 패딩을 챙겼을 확률이 높겠죠. 뭐 서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이었다면 패딩 꺼내서 입고 차문 잠그고 갔을 거예요. 근데 패딩 그대로 둔 상태에서 차문만 잠그고 갔다라는 얘기는 마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면 어딘가 자기가 그러니까 따뜻하게 있을 공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근데 차밖에 없어요. 여긴 주차장이니까. 그럼 누군가가 차를 거기다 대놓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차를 알고 있었거나 차 번호를 뭐 얘기해 줬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뭐 몇 번 차로 기다리고 있겠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차에 탑승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차가 만약에 지금 다 추리예요,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망상일 수도 있는데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그 차를 탔다고 아무 의심 없이 탔다고 쳐요.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약속 잡아서 하는 건데 여기 안에 전화했던 여성 한 명만 있으면 그것도 이상해요. 그죠? 그러니까 힘으로 제압은 할 수 있는데 쉽지 않을 거야. 난리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 되게 위험해요. 여자 혼자서 와서 혼자 왔는데 뭐 자기 혼자서 어떻게든 처리를 하려고 했다. 뭐 약을 준비했거나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약 탄 걸 뭘 줬거나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 차에 제3자 또 다른 누군가가 더 탑승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남자들이 만약에 있었다고 가정하게 된다면 그걸 또 의심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약혼남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니면 들어오자마자 강제적으로 뭔가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그대로 이제 그 차량은 그대로 두고 그냥 그대로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없어진 거예요. 자, 이거를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자발적인 실종이 아니라 범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조금 바꿔보게 되면은 이런 일을 할 때 타겟팅이었어요. 이제 범죄자의 입장으로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타겟팅으로 이 여자를 노렸다가 맞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여자를 사람을 납치하거나 사람을 데려가려면 무조건 어딘가 유인해야 돼요.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돼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절대적인 논리, 진리잖아요. 그냥 가고 있는 사람 갑자기 확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딘가로 데려오고 이런 상태로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하면 그 뒤에까지 다 계획을 해야 돼요. 절대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납치해서 뭔가 범행을 저지르고 사람을 없애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범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체계적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 범죄자들의 머릿속에서 실종이 되고 나서 뭐 20대가 전화했다, 뭐 했다 이런 얘기라면 50대가 전화를 해서 히토미인 척 했다라는 거 장난 전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혼선인 거예요. 만약에 전화한 사람이 또 20대였으면 이 사람인데?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화한 사람이 누가 봐도 아닌 사람이 전화해서 50대가 히토미야. 근데 전 저 대화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들, 장난 전화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아니 그게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가족 관계를 알고 있잖아. 전화 받는 사람이 동생인 거 알고 바로 받자마자 언니야. 에? 언니야. 뭐라 누구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히토미라고 라고 얘기하고 에? 이러니까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면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일부러 혼선을 주기 위해서 나이대가 있는 사람으로 전화를 건 거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들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범행과 관련해서 관련이 있는 사람이 한 게 아닐까라는 의구점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장난 전화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어쨌든 배제하고. 그래서 이 사건은 범죄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되게 계획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고, 그리고 유인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후처리하는 사람 다 나눠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정말 좀 아쉽게도 이게 초반에 약간 가출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가출이, 왜냐면 이제 뭐 결혼 앞두고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뭐 그냥 떠난 거 아니냐. 약간 좀 초동수사가 제대로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좀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긴 하죠. 그 이외에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범죄 정황 증거에 대한 건 직접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장기 실종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강력 사건으로 판단을 잘 이제 넘어가서 하는 이유가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무슨 뭐 변사체가 나오거나 뭐 아니면 뭐 혈흔이 많이 발견되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게 나오면 범죄 피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텐데 범죄 피해가 있냐 없냐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장기 실종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왜 그러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범죄 피해면 뭔데? 살인이야? 어떤 살인이지? 그러니까 뭐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뭐 이게 뭐 교사를 했는지 아니면 흉기를 썼는지 아니면 시신 어디다 옮겼는지 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니까 사실 이게 지금 강력범죄 피해자다가 의심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정황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현재도 경찰청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라가 있고요. 일본에서도 이제 많은 유명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많은 이제 유명 실종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은 뭐 거기서는 이제 그 우리 예전에 했던 마우라 모레이 같은 내용도 되게 많이 해요. 그 집에 차에 소지품 그대로 차 두고 그냥 사라져버린 거니까. 그래서 뭐 일본판 마우라 모레이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지만 물론 이게 일본의 이야기다 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해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다 아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생각 그 내용들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